지금 이제 자료를 보게 된다라면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공유를 드리고 싶은 게, 자, 요게 뭐냐면요. 시장의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은 현재 지금 이 파랑 색깔 같은 경우에는 항생 테크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노란 색깔은 골드입니다. 그리고 빨간 색깔은 나스닥 선물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2023년도 1월부터 지금 10월 달 오늘까지 봤었을 때 서로 각각의 23년도 1월 달을 0으로 둔 채로 지금까지 얼마 정도의 변동성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현재 지금 나타낼 수 있는 건데, 자세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빨간색이 나스닥이었기 때문에 나스닥 시장이 23년도 4년도 때 굉장히 우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된다면 사실상 저 글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이겠지만 골드랑 나스닥이랑 똑같이 갑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23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보게 된다라면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장표를 좀 보여주시게 된다라면은 24년도 1월부터 2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것은 23년도부터 지금까지 2년 정도 기간 동안에 있었던 골드, 나스닥, 항생이었다면은 지금은 1년 정도, 작년 기준부터 지금까지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현재 항생테크, 골드 선물, 나스닥 선물 봤었을 때 파란 색깔이 항생테크고요, 노란 색깔이 골드거든요. 둘이 완전 똑같이 갑니다.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진짜로 시장이 도망차라고 보통 하잖아요. 네. 우리가 도망가야 될 때는 언제냐? 언제죠? 골드가 꺾일 때입니다.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장표입니다. 오. 자, 이제부터 5분 대기조처럼 자, 5분 대기조처럼 금 하락에 네.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대응요요. 자, 금은요 안전자산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금은 어. 아직도 안전자산이다라고 말하는 거기에는 너무나도 그 예전에 사실 좀 뒤떨어졌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맞습니다. 그러냐? 금의 안전자산이라는 거에 대한 범위 자체가 지금 넘어섰습니다. 사실 금이 안전자산이라면요, 오히려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 금이 58% 정도, 거의 60%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년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작년 2024년 10월 11일에 2,700달러가 안 됐습니다. 네, 그니까요. 거의 2배 이상 상승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금이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그럼 뭐 초안전자산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안전자산에 대한 금에 프레임에서 비하면?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23년도, 24년도부터 지금 현재 이어졌던 거 보게 된다라면은 나스닥과 항생테크 이 두 가지랑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시장에서도 보통 금을 살 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속성은 뭐냐면 시장의 안전자산의 역할로서 시장 네. 자체가 되게 경기 침체로 가거나 힘들었을 때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금에 대한 매수세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레버리지를 tested 때 해지성 플레이로서 금을 담게 되는, 자연스럽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리스크 매니지 차원에서 네. 금을 담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의 경우에서는 후자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은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유동성 자산으로 좀 불릴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해칭에 그쵸? 쓰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봤었을 때 지금 요거는 조금 더 이제 확실치 않은데 네. 살짝 찌라시 아닌 찌라시를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돼서는 쏙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요새 골드 캐리 트레이드라고 해서요. 네. 금을 담보로 해서 달러로 바꾼 다음에 달러 트레이드를 형식으로 하는 레버리지 플레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 요새 있어요. 네. 그래서 금이 유동성 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네. 그 근거성이 뭐냐면은 금 자체에 대해서 이제 매수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담보물로서 결국에는 그 담보물로서 레버리성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더 레버리지를 치겠다 하는 플레이들이 좀 상대적으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항생, 테크, 그 다음에 금이 비슷하게 따라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봤었을 때 결국에는 본체는 금입니다. 금을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담보를 해가지고 다른 네. 걸 투자하니까. 금 빠지면은 도망차입니다. 근데 지금 금 가격의 상승세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거를 감안을 한다면은 금이 만약에 빠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 여파가 엔캐리 트레이드보다 더 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쵸. 자, 그러면은 지금 금 선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오늘 금 선물 어떻습니까?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네. 자, 이 말은 뭡니까? 오늘 빠졌다가 조금 해프닝일 수도 있어요. 언제 그랬냐는데 나중에 오후장 기준으로 우리가 미오라 끝나고 나서 2시 이후로 봤었을 때 이제 보게 된다면 갑자기 또 트럼프가 이야기하거나 혹은 뭐 연준의 어떤 의원들이 이야기하거나 혹은 뭐 어떤 이야기를 나와가지고 아니면 엔비디아 젠슨왕이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주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여러분들 본체는 금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체가 금이다라고 해서 금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금 빠지면 그때부터 다 정리하냐 그게 아니고요. 금이 빠지게 되면 이 레버리지들이 청산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에 있는 항생테크랑 그 다음에 나스닥에서 그간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들이 급락할 수 있는 장이 되어버려요. 그럼 그 급락할 수 있는 장은 우리가 과거 떠올려보게 된다라면은 올해 기준 4월달에 연상시켰던 트럼프의 해방의 날 같은 느낌으로다가 짧은 따끔 형식으로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인 팔로우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금 가격에 대해서 현재 지금 빠지지 않게 된다라면은 사실상 지금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네. 그 대신에 좀 차익 좀 해볼까? 이 정도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신 상태가 좀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금이 만약에 빠졌을 때 기준으로 대체적인 자산으로서 어떤 것이 좀 좋냐? 네. 가장 피해 볼 수 있는 것이 누구고 가장 피해받지 않는 섹터가 뭐냐라고 했을 때요. 네. 딱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크, 캐시우드인가요? 캐시우드랑 워렌 버핏입니다. 네. 그러니까 캐시우드에 대한 포트폴리오는요. 너무나도 금 하락에 대해서 노출도가 너무 높습니다. 나스닥과 완전하게 나스닥보다 상회하는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네. 나스닥이 그렇게 하락하게 된다라면은 아크 펀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더 하락을 하게 될까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아크 펀드 관련돼서는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금 가격이 하락한다 했을 때 우리가 DAB 퀀텀이라든지 이런 양자 관련된 종목들을 볼 게 아니라 네. 워렌 버핏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움직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블룸에너지라든지 전력 관련돼서 천연가스 관련돼 가지고 오클로도 마찬가지고요.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AI 클라우드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런 섹터들의 움직임을 봤었을 때 결국에는 에너지 관련된 수요들이 좀 높아진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제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응 방안까지 저희가 좀 상세하게 들어봤네요. 금이 떨어지면 진짜 끝이다. 네, 이 아이고. 부분들 저희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어디 무서워서 하겠나? 잘 봐야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이게 참, 네. 이게 참 정신이 없는 그런 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 되게 급하게 이렇게 순서를 이끌어봤는데, 네, 지금 시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네. 보면은 M7들 제외하고서는 다시 또 좀 스물스물 반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4대 지수 한번 다시 보면 러셀까지 엄청 빠지게 되네요. 러셀도 그러네요. 잘 버텼다가 나스닥은 이제 1.2%까지 낙폭을 키웠고요. S&P 500, 다우지수, 그리고 이제 히트맵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는 다시 양전을 하나 싶었더니 이제 1% 선까지 낙폭을 키웠고요. 오라클도 이제 버티지 못했습니다. 오라클도 0.68%까지 상승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에 대한 패턴을 좀 봤었을 때 네. 중국에 대한 이슈로서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아까 봤었을 때는 전반적으로 다 같이 쿵 하고 빠지면서 네. 다 같이 빨간색이 되었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되었고 일대 빠졌을 때 여러분 항상 뭘 봐야 됩니까? 금부터 봐야 됩니다. 금이 안 빠지다 보니까 괜찮다.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다시 사는 거랑 그리고 더 현재 사지 않는 거랑 종목에 대해서 분간해 보게 된다라면은 네. 색깔 차이가 예전에 딥시크 쇼크 관련돼서 굉장히 좀 비슷한 색깔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요. 저 종목들이 그간 2분기, 3분기 때 주도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되는 거고요. 네. 나머지 주도주가 아닌 그 외적인 소비주라든지 네. 소매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은요. 실상 그간 2, 3분기 때 열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약세가 보였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매수가 들어갈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워딩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변변치 않게 들을 수 있는데요. 경기 침체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부터 들려오게 될 겁니다. 귓가에. 또 왜냐하면 관세로 막 올리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소매 관련돼 가지고 현재 지금 수요가 올라가고 있고요. 채권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그 두 개를 합치면은 경기 침체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쵸. 경기 침체 관련돼 가지고 있는 시장에 대한 형성 자체가 플레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AI 섹터 관련돼 가지고 헬스케어, 바이오 쪽 이쪽도 좀 우리가 좀 체크해 볼 때다. 그래서 요새 템퍼스가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히 지금 핀비즈 상에서도 경기 침체 관련된 시그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수 소비재 섹터 월마트와 코스트코, 펩시코 이런 쪽들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특히 경기 침체하면 저기 그 통신주 3대장들 흐름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T모바일 같은 경우 지금 1.73% 상승하면서 통신주들 하지만 버라이즈는 0.97% 하락하고 있지만 T모바일이 상승하면서 좀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고 유틸리티주도 강하고 헬스케어도 오늘
이런 안 좋은 소식에도 강하기 때문에 섹터상에서도 이런 경기 침체 우려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질문이 나왔는데 이제 아까 에너지 종목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종목으로 듀크, 비스트라 에너지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댓글에 블룸도 있는데 네. 왜 굳이 그 두 종목이냐를 여쭙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세 종목입니다. 쉐브론까지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는 이제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지금부터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이제 AI 관련돼서 지금부터 지금 사실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6%까지 지금 이제 나스닥 하락 자체를 좀 낙폭을 좀 키우는 상황이 좀 되고 있는데요. 네. 이렇다고 해서 AI가 끝났느냐? 아니거든요. 오히려 AI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지금 빠지는 종목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게 된다라면은 오른쪽 관련돼 가지고 제 기준상에서 이쪽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제 푸릇푸릇하잖아요. 네. 유틸리티 쪽이라든지 위쪽에 있는 이제 소비 관련돼 가지고는 푸릇푸릇하고 있고요. 여기 위쪽에 있는 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M7들만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AI의 흐름들이 지금 기존의 대형 종목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에서 지금 현재 전력과 이런 쪽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다라고만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블루매너지 같은 이런 미들캡들도 물론 좋겠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종목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기 네. 때문에 산업에 대해서 어떤 종목들을 제가 편입하고 편출하는지를 잘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자료를 더 봐야겠는데요. 네, 네. 그러면은 자료를 계속적으로 네.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네, 원래 조금 뒤에 말씀드릴까 했는데 네. 이게 워낙에 지금 장이 좀 혼란스럽고 네. 시청자분들도 질문이 많으시다 보니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상 제가 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원래는 테슬라라든지 아멕스라든지 그 다음에 제 포트폴리오 10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5종목은 이제 미국 종목이고 5종목은 중국 종목인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10월 달에 들어서면서 4분기 시장 내에 관련돼서 미국 종목을 봤었을 때 테슬라를 제가 차익 실현했어요. 그때 3% 정도 상승했었을 때 네.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기준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차익 실현하자라고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권고한다 말씀드렸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부터 조금 더 주가 자체가 낙폭이 되더라도 네. 우리가 좀 이해할 만한 게 테슬라의 내부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자산 자체가 이동하는 과정이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좀 해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스트라 에너지부터 좀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스트라 에너지, 듀크 에너지, 쉐브론 이렇게 세 가지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거나 혹은 이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한 번은 생각해 볼 만한 게요. 지금 AI 관련된 시장에 대한 수요 자체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인 거고 지금 이번 3분기 시장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결국에는 AI 관련돼서 이 엔비디아가 오라클 그리고 오픈 AI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AMD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순환 경제 형식으로 돈을 돌려 순환 구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말하게 된다는 것은 AI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에너지는 레버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돼서 지금부터는 정말로 급한 실정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네. 원전 관련돼서 지금 여기서부터 짓는다 하더라도 원전 꽤나 오랜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럼 당장에 결국에는 전력에 대한 공급 자체가 늘어나긴 하겠지만 가장 그 기간 동안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업이 어디겠느냐? 측정 불가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겠느냐? 바로 지금 당장 에너지를 팔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요는 너무나도 엄청나요. 그렇죠. 수요는 레버리지입니다. 그렇죠. 수요가 레버리지. 원래 전기 한 수요가 명인데 엄청 많으니까. 한 명인데 내가 결제하고 나는 다음 날 결제할 거니까 너가 다시 한 번 더 결제하면서 서로 지금 데이 플러스 원으로 해서 계속 밀어준 상황이거든요. 그죠. 수요가 원래는 한 5명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거의 한 30명까지 늘어난 상태예요. 네. 근데 지금 공급은 제한적입니다. 어. 그럼 가격이 어떻게 했습니까? 공급자에 대한 우위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들이 이번 그리고 다음 분기 그리고 앞으로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원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어마무시한 돈을 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전도 물론 좋겠지만 뉴스케이퍼라든지 SMR 관련된 종목들도 물론 좋겠지만 네.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것은 지금 당장의 천연가스를 토대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요. 두 번째, 태양광 풍력 관련돼서 바이든 정권 관련된 정책주들 있잖아요. 네. 그런 태양광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풍력 종목들도 물론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그 부분에서 안 좋긴 하겠지만 그것조차도 지금 끌어써야 돼요. 전력을. 전력이 모자라니까. 그렇죠. 그리고 석탄 에너지. 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석탄 에너지를 줄이고 있는 과정인데요. 석탄 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력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있는데 다 끌어와야죠. 다 써야죠.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들 오프데이 정전 나가지고 만약에 작동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당장 여러분들 원고 쓰기만 하더라도 힘들어요. 저 방송 힘들어져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미 AI 관련해서 지금 현재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력에 대해서 지금 현재 너무나 높은 가격을 좀 멀티플 줘야 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비스트라 에너지는 천연가스 위주로 텍사스에 있는 현재 지금 스타게이트에 관련된 포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듀크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배선만 관련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듀크 에너지 같은 경우에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좀 하고 있고 재생에너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이든 정권 때부터 주가 자체가 좀 많이 상승했던 기업인데요. 이 마찬가지로 천연가스 그리고 화석연료, 태양열, 풍력 관련돼서 미국에선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을 좀 체크해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투자를 할 때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싸다라는 것은 남들이 봤었을 때 내가 부족하다라는 게 싼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 자체가 산업이 부족한 거에서 늘어나는 것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투자를 할 때 우리는 결핍의 역설처럼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결핍의 역설처럼 미국은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에너지가 없습니다. 반대로 중국은요 에너지는 많이 있지만 기술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서로가 서로에게 투자를 한다 했었을 때 각각의 국가들은요 가장 잘하는 본인들이 잘하는 투자 방식에 본인들이 잘 하고 있는 미국은 기술 그리고 중국은 에너지 이쪽에 대해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반대급부상에서 부족한 것들을 더 빨리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많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4분기부터 미국 시장은 에너지 종목에 대해서 전력 종목들, 에너지 종목들 그냥 전반적인 에너지라고 하면은 사전을 못 쓰기는 종목 진짜. 형식으로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너무나 많은 멀티플을 줘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듀크 에너지도 마찬가지 그 중에 일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쉐브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 알고 있고요. 석유 관련된 종목이라 알 수 있겠는데요. 쉐브론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실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네. 쉐브론도 석유랑 천연가스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전력을 생산하거나 만드는 공급해준 업체이다 보니까 그 관련돼서 마진에 대해서 특히나 배당금 관련된 수익률도 좀 좋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좀 보게 된다면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4분기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시장 자체가 좀 조정 장세를 보였을 때 기준으로 미국은 에너지, 중국은 기술에 대한 투자를 현재 지금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그래서 역설에 대해서 현재 지금 역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좀 확대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진짜 와닿는 거는 진짜 미국은 에너지가 부족하고 중국은 기술이 부족한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 지금 만들어내려고 그쪽 그리고 관련 기업의 주식들이 많이 또 뛰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천연가스 기업들이 조명을 받지는 않고 있지만 원자력 관련해서 좀 많이 올랐고 네. 근데 사실상 얘네들은 끌어올라면 진짜 한 3박 4일이 뭐예요? 한 11년 정도, 10년 정도 걸리니까 그쵸. 이런 거 말고 이제 천연가스 이런 애들 당장 필요하니까 듀크 에너지나 뭐 쉐브론 이런 기업들이 확실히 더 수요가 많을 것이고 매출도 좋을 것이고 주가 상승세도 좋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너무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모로 뭐 이제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해주셨던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셨는데 뭐 이처럼 뭐 궁금한 게 생기신다면은 계속 저희한테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지금 시점에서 3대 지수 간단하게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0.81%까지 밀렸고요. 엔비디아가 이제 1.8%까지 밀렸네요. S&P 500 1.3%, 나스닥 거의 2% 밀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1.78% 밀리고 있고요. 브로드컴이 2.5%, AMD가 6.8%, 네, 마이크로도 4%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애플도 1.9% 밀리고 있고요. 아마존도 3% 이상 밀리고 있고요. 테슬라도 2.5% 밀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알파벳도 1.4% 이상 밀리고 있고요. 자, 메타도 2.7%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중국하고 미국의 다시 한번 무역 전쟁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느까지 갈 것인지 그리고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 있어야 되니까 다시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걸 언제 어느 시점에 이야기를 해줄 건지 타점을 잘 잡아서 하면
더 나은 좀 수익률을 내지 않을까 이런 기회도 그쵸. 좀 엿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네.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거의 19%까지 상승했습니다. YTD 기준으로.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렸지만 20%가 넘어가는 순간 그 지수는 강세장입니다. 강세장.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나스닥도 지금 20% 근처까지 다다랐을 때 사실 이전부터 떠올려 보면은 반도체 장비 미국이 그 중국에다 납품하는 반도체 장비 일일이 검수받아라라고 했을 때도 이렇게 안 빠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전날 기준 봤었을 때 히토류 그때도 이렇게 안 빠졌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왜 지금 빠지냐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강세장이라 보지 않고 있고 너무나도 과열된 레버리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도 마찬가지 하락을 했었고요. 중국 시장도 지금 전날부터 하락했다는 걸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전날에 와가지고 제가 항생테크 좀 많이 하락했다 보니까 네. SMIC도 그렇고 삐리삐리하니까 시장도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미국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하락도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게 그간 상승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고점 대비 지금 3% 조금 빠진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높은 레버리지만 안 하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길게 보셔라. 아. 특히나 지금 10월 달 분명하게 변동성 무조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뺄게요. 변동성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는 지금 섣불리 행동해서 레버리지성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롱텀하게 가져가면서 AI 돈 벌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돈 벌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은 우리가 돈을 까먹지 않고 벌려면은 굉장히 좀 긴 마인드로서 여정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식은 맞습니다. 여정이다. 네.